60대 넘으신 분들, 특히 혈당 높다고 들으셨던 분들, 이건 그냥 채소 이야기 아니에요. 서울대병원 내분비 연구들하고 해외 식사 순서 연구들을 같이 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 하나 때문에 식후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요. 당장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뒤 눈, 신장, 혈관, 결국엔 걷는 힘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시작이 이렇게 조용히 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이에 대해 딱 반만 알고 계세요. 오이는 혈당에 좋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치만 왜 좋은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껍질을 벗기면 왜 손해인지, 그리고 같은 오이인데도 어떤 분은 도움을 보고 어떤 분은 별 차이를 못 느끼는지 이 핵심을 놓치고 계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바로잡아도 식탁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특히 당뇨 진단 받으신 분, 공복 혈당이 경계선이라고 들으신 분, 가족 중에 당뇨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오늘은 5가지를 꼭 잡아드릴 거예요. 첫째, 오이가 혈당을 낮추는 진짜 이유. 둘째, 왜 아침에 먹는 오이가 더 의미가 큰지. 셋째, 같은 식사인데도 혈당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순서의 비밀. 넷째, 오이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조합. 다섯째, 아무리 좋아도 조심해야 할 상황. 마지막이 특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세요. 먼저 한 가지부터 짚고 갈게요. 오이가 혈당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이 별로 없으니까 좋겠지.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이는 그냥 무난한 채소가 아니라 몸 안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머, 오이 하나가 그렇게까지 해요? 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냥 물 많은 채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대체로 15 안팎으로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55 이하면 낮은 편이라고 보는데 15면 아주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혈당 부하지수도 매우 낮은 편이고요. 흰쌀밥이 대체로 80대 후반, 식빵이 90 안팎까지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오이는 그 자체로 혈당을 크게 밀어올리는 식품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치만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 무렵 발표된 실험 연구들에서는 오이 속 플라보노이드 계열 성분 가운데 캠페롤 같은 물질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밥이나 빵, 떡이나 국수를 먹으면 장에서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그 속도가 빠르면 혈당이 확 치솟죠. 근데 이 과정을 늦추는 쪽으로 도와주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반쯤 잠가 놓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확 쏟아지는 걸 막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여기서 꼭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해요. 이런 연구는 세포나 동물 단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오이 하나 먹는다고 약처럼 똑같이 작동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치만 방향성은 분명해요. 오이는 단순히 당이 적은 채소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드는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식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드시는 분과 모르고 드시는 분, 식탁이 달라져요. 그리고 당뇨가 무서운 이유를 혈당 숫자 자체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무서운 건 오래 높게 유지되는 혈당이 몸속 단백질과 엉겨붙으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신장과 눈, 신경을 망가뜨리는 과정이에요. 흔히 최종당화산물이라고 부르는 쪽인데 쉽게 말하면 몸속이 천천히 눌어붙는 거예요. 겉으론 멀쩡한데 안쪽이 굳어가는 거죠. 솔직히 이 표현이 제일 무서워요. 조용히 망가져요. 실험 수준이긴 하지만 오이 추출물이 이런 당화 과정의 앞단계를 억제하는 방향을 보였다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가 혈당을 아예 마술처럼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담을 덜어주는 식품인 거죠. 약 대신 오이 드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식탁에서 쓸 수 있는 방어막 하나가 더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잠깐 정리할게요. 첫째, 오이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요. 둘째, 껍질과 과육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셋째, 당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보여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오이가 당뇨 식단에서 자주 언급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이보다 더 강력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이나 상담 자리에서 자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72세 박정순 어르신 같은 분이요. 이분은 공복 혈당이 120대 중반에서 오르내렸고 식후에는 180을 넘는 날도 있었어요. 오이는 몸에 좋다길래 거의 매일 드셨대요. 근데 늘 식사 끝나고 반찬처럼 조금 드셨어요. 처음엔 본인도 오이가 뭐지? 했다가 그냥 물 많은 채소겠지 하고 넘기셨던 거예요. 그러다 식사 순서와 아침 습관을 바꾸고 4주 정도 지나니까 식후 수치가 전보다 훨씬 덜 출렁였어요. 물론 오이 하나만의 힘은 아니죠. 식사 전체가 바뀌었으니까요. 그치만 방향은 아주 분명했어요. 순서가 달라지니까 몸 반응이 달라졌어요. 왜 아침 이야기를 꼭 드리냐면요. 당뇨 있거나 혈당이 경계선인 분들한테 아침은 그냥 한 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밤새 공복이 길어지면 새벽 시간대에 코르티솔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영향으로 간에서 당을 더 내보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흔히 새벽 현상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거예요. 특히 인슐린 반응이 떨어진 분들은 이 올라간 당을 바로 정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침을 거를수록 점심 폭식으로 연결되기 쉽고 점심 후 혈당이 더 크게 튈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흔합니다. 해외 역학 연구들을 보면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 위험이 약 20% 안팎 더 높게 나타난 결과들이 있어요. 연구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방향은 꽤 일관돼요. 또 아침 먹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대사 리듬이 흔들리면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자료도 있어요. 오전 8시 이전에 아침을 먹는 그룹이 9시 이후로 미루는 그룹보다 당뇨 위험이 낮게 나온 관찰 연구도 있었고요. 숫자만 보면 놀라실 수 있어요. 생활 습관 하나가 이렇게 차이를 만든다고요?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생활 습관 하나,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두 번째 식사 효과예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가 점심 혈당에도 영향을 준다는 개념이죠. 아침을 빵과 달달한 음료로 후딱 때우거나 아예 굶어버리면 점심때 같은 밥을 먹어도 더 크게 튈 수 있어요. 반대로 아침에 섬유질과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점심 반응이 부드러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이는 아침에 더 가치가 커져요. 값싸고 익힐 필요 없고 잘 씹히고 식사 시작점에 두기 좋거든요. 이게 현실성이에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으로 갈게요. 같은 오이를 먹어도 혈당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식사 순서입니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미국의 식사 순서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양을 먹였는데 먹는 순서만 바꿨어요. 한 번은 탄수화물을 먼저, 그 다음에 채소와 단백질을 먹게 했고요. 또 한 번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게 했어요. 음식은 같았어요. 양도 같았고요. 다른 건 순서뿐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쪽에서 식후 30분 혈당이 약 28.6% 낮았고 60분엔 약 36.7% 더 낮았어요. 그리고 식후 전체 혈당 반응 곡선을 봤더니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졌어요. 이 수치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약 하나 더 먹은 것도 아닌데 순서 하나가 이 정도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순서는 사소한 팁이 아니에요. 관리의 핵심이에요. 일본에서도 당뇨 환자 수십 명, 그 다음엔 100명 넘는 규모로 비슷한 방향의 연구들이 이어졌고, 채소 먼저 먹는 습관을 장기간 지킨 그룹에서 당화혈색소가 의미 있게 좋아진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자료에선 약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고 보고되기도 했어요. 당화혈색소 1%포인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건 그냥 숫자 1이 아니에요. 몇 달 평균 혈당이 내려간다는 뜻이고 합병증 위험과도 연결되는 수치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를 먼저 채우면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요. 두 번째로 그 다음 먹는 단백질과 지방이 인크레틴 같은 호르몬 반응을 도와서 인슐린 분비와 위 배출 속도에 영향을 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밥이나 빵이 들어오면 이미 앞에서 깔아놓은 완충 장치 때문에 흡수가 천천히 되는 거예요. 바닥 공사부터 해놓고 들어가는 셈이죠. 처음부터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바로 혈당 파도가 치는 거예요. 여기서 오이는 아주 좋은 첫 출발 식품이에요. 왜냐하면 준비가 쉽고 양 조절이 쉽고 식감이 분명해서 식사의 스타트를 끊기 좋거든요. 먹는 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1번 오이 같은 채소, 2번 달걀, 두부, 생선, 고기 같은 단백질과 지방, 3번 마지막에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 이 세 줄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실수를 하나 하세요. 오이, 껍질을 다 벗겨 드시는 거예요. 깔끔하다고, 농약 걱정된다고, 식감이 질기다고 벗기시는 분들 많죠. 근데 오이의 식이섬유와 여러 미량 성분은 껍질 쪽에 더 많이 몰려 있어요. 껍질을 벗기는 순간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꽤 놓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절반 손해보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안타까워요. 잔류 농약이 걱정되시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치만 해결 방법이 아주 어렵진 않아요. 흐르는 찬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고 필요하면 소금물이나 식초탄물에 잠깐 담갔다가 다시 헹궈 드시면 돼요. 껍질째 먹는 쪽이 기본이고 너무 굵게 질긴 부분만 부분적으로 손질하시면 돼요. 처음엔 저도 그냥 벗겨 먹는 게 편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오이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시원하고 편해요. 실제로 당뇨 환자에게 오이 음료를 일정 기간 줬을 때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가 좋아졌다는 소규모 연구도 있어요. 그치만 주스로 갈면 씹는 과정이 사라지고 식이섬유 구조가 무너지면서 포만감과 완충 효과가 줄 수 있어요. 혈당 관리라는 목표만 놓고 보면 생오이를 껍질째 씹어 드시는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씹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보통 중간 크기 오이 1개, 많아도 1개 반 정도면 충분해요. 대략 250에서 300끼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차서 다른 단백질을 못 드시거나 속이 차가워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몸에 좋다더라 하고 과하게 가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야 이겨요. 지금까지를 아주 짧게 정리할게요. 오이는 생으로, 껍질째, 식사 맨 처음, 과하지 않게 이 네 가지만 지키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식탁이 꽤 달라집니다. 근데 더 강하게 쓰는 법이 남아 있어요. 이제부터는 오이 효과를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60대, 70대 분들이 바로 쓸 수 있는 것들만 고를 거예요. 첫 번째 조합은 오이와 식초예요. 많은 분들이 바로 오이 냉국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냥 여름 반찬이 아니에요. 식초의 아세트산은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임상 연구와 메타 분석들이 꾸준히 나와 있어요. 식전이나 식사와 함께 적은 양의
식초를 썼을 때 식후 혈당이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여러 편 모였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탄수화물 분해와 위 배출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오이에 섬유질과 식초가 같이 들어오면 이중 방어막이 되는 셈이죠. 먹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오이를 얇게 썰고 찬물에 식초 조금, 소금 아주 약간만 넣어서 식사 시작할 때 먼저 드세요. 설탕은 되도록 빼세요. 여기서 설탕 들어가면 취지가 흔들립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효과적인 습관이에요. 냉국 한 그릇이 식사 속도를 늦추고 입맛을 정리해줘요. 옛날 음식인데 참 똑똑해요. 두 번째 조합은 오이와 달걀이에요. 오이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100기당 1지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반면 달걀 1개엔 단백질이 대략 6지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이가 기를 닦아주고 달걀이 재료를 채워주는 구조예요. 특히 아침에 오이 먼저 몇 조각 드시고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 드시면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이라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완성돼요. 이 조합은 군것질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이 오래가요. 실제로 68세 최영자 어르신은 아침을 늘 커피와 과자 몇 개로 때우셨는데 오전 11시만 되면 손이 떨리고 단계 당긴다고 하셨어요. 식단을 바꿔서 아침 8시 전에 오이 반 개, 삶은 달걀 2개, 방울토마토 5개 정도로 시작하게 했어요.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오전 간식이 확 줄었고 점심 때 폭식이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조합이 리듬을 바꿀 줄은요. 결국엔 아침 리듬이 혈당 리듬이더라고요. 세 번째 조합은 오이와 두부예요. 씹는 힘이 약하거나 고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두부는 부드럽고 단백질을 비교적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오이 무침을 너무 맵고 짜게만 하지 말고 생오이 옆에 찬 두부 반 모 정도를 곁들여 보세요. 오이 먼저, 두부 다음, 그 다음에 밥. 이 순서가 잘 맞아요. 특히 저녁에 밥 양 줄이기 어려운 분들은 이 구조가 도움이 됩니다. 밥을 끊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네 번째 조합은 오이와 견과류예요. 다만 많이는 아니고 아몬드나 호두 5알에서 7알 정도, 소량만요. 견과류의 지방과 식이섬유가 흡수 속도를 늦추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점심 전에 배고파서 빵부터 집어드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오이 몇 조각과 견과류 조금으로 시작하면 급하게 탄수화물로 달려가는 걸 막아줘요. 아주 현실적인 간식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건 달달하게 코팅된 견과류는 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다섯 번째, 많은 분들이 의외로 좋아하시는 조합이 오이와 플레인 요거트예요. 특히 아침 식욕이 없는 분들요. 오이를 작게 썰어 플레인 요거트에 넣고 소금 아주 약간이나 계피 조금만 더해서 드시면 부담이 적어요. 단, 가당 요거트는 안 됩니다. 당이 숨어 있어요. 플레인으로 가셔야 해요. 장 상태가 안 좋거나 유제품이 안 맞는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기 몸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상황도 있어요. 첫째, 만성 신장 질환으로 수분이나 칼륨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오이라고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오이는 수분이 많고 칼륨도 들어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양 조절이 필요해요. 둘째, 위장이 아주 약해서 찬 채소를 먹으면 속이 아프고 설사하는 분들은 생오이보다 실온에 두었다가 조금씩 드시거나 다른 채소로 바꾸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셋째, 오이 알레르기나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있는 분들 드실 때 입안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바로 중단하셔야 해요. 몸이 싫다는데 억지로 드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어요. 오이를 먹으니까 밥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이는 방어막이지 면제부가 아니에요. 오이 먼저 먹고 나서도 밥 2공기, 빵 여러 조각, 달달한 음료까지 같이 들어가면 혈당은 결국 올라가요. 순서가 약을 대신하진 않아요. 양과 종류도 같이 봐야 해요.
이 부분에서 다들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식탁을 이렇게 권해드려요. 아침은 8시 전으로 오이 반 개와 달걀 1개에서 2개, 혹은 두부 조금. 점심은 국, 밥, 반찬이 있더라도 오이나 생채소 두세이 먼저. 저녁은 배고프다고 밥부터 퍼지 말고 냉국이나 오이 무침부터 시작. 이거예요. 대단한 보충제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고 냉장고에 늘 있던 재료 하나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커요. 여기서 아주 짧게 체크해 보세요. 밥부터 드시나요? 오이를 반찬 끝에 드시나요? 껍질 벗기시나요? 아침 자주 거르시나요? 네 가지 중 두 개 이상 해당되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요. 좋은 순서를 주면 좋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만 정말 짧고 강하게 묶어드릴게요. 첫째, 오이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고 식사 시작점에 두기 좋은 채소예요. 둘째, 오이의 핵심은 성분도 있지만 더 강한 건 먹는 순서예요. 셋째,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원칙이 혈당 파도를 낮춰줘요. 넷째, 껍질을 버리면 아까운 걸 많이 놓칩니다. 다섯째, 오이 냉국, 삶은 달걀, 두부 같은 조합은 바로 오늘부터 쓸 수 있어요. 여섯째, 신장 질환이나 위장 문제 있는 분은 자기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매일의 식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말하면 매일의 식탁이 다시 되돌리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이 몇 조각이 뭐 얼마나 다르겠나 싶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식사 순서 바꾸고 아침을 챙기고 껍질째 먹고 밥을 뒤로 미루는 그 단순한 변화가 몇 주 뒤 수치와 몸 상태를 바꾸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진심이에요.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병원 숫자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다리로 장 보러 가고 내 손으로 밥 챙겨 먹는 삶. 그 시작이 거창한 데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저녁에 밥 숟가락보다 오이 한 조각 먼저 집는 것, 거기서부터예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계속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순서부터요.